슈퍼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이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와린이를 벗어나 조금 더 와인을 즐기게 되면 신경 쓰이게 되는 빈티지라는 표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을 봐주시는 모든 분들이 와인을 현재 즐기고 계시거나 와인을 앞으로 즐기실 분들이기 때문에 빈티지라는 표현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텐데요.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이 빈티지는 그레이트 빈티지네. 이 빈티지는 별로 안 좋은 빈티지네 라는 빈티지라는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주변에 와인을 즐기시는 분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이 빈티지, 과연 어떤 표현일까요?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지만 무심하게 연도니까 와인 나온 해인가 보다, 무슨 연도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진 않으셨나요? 오늘 네이튼이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와인의 원료가 되는 포도의 수확 연도를 얘기합니다. 이 포도는 당연히 농산물이기 때문에 기후의 변화나 강우량, 일조량에 의해 품질이 좋은 해, 품질이 좋지 않은 해로 구분되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빈티지의 차이가 와인에 영향을 미친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만약 와인의 그레이트 빈티지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 해 포도 농사가 그레이트하게 잘 되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좋은 빈티지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포도가 자라는 봄부터 가을까지 맑은 날이 많고 햇살이 좋아서 일조량이 충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수확 시즌에 갑자기 많은 양의 비가 내려 포도가 가지고 있는 수분 농도에 영향을 미치지 말 것. 이게 두 번째 요건입니다. 세 번째로는 서리, 병충해, 전쟁, 개간, 소음 등 포도가 자라는 데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해,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면 그 해는 그레이트 빈티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이 날씨 같은 모든 요건이 정확하게 슈퍼 그레이트 울트라하게 맞아떨어지면 그 와인을 그레이트 빈티지라고 하고요. 그냥 별일 없이 좋았다고 하면 굿 빈티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또는 조금 수확하거나 재배하는데 고생이 있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클래식 빈티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부터는 좋지 않은 빈티지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는데요. 날씨가 정말 너무나 거지 같아서 포도 재배 수확하는데 짜증이 났고 와인으로 만드는 데까지 양조자의 노력과 열정이 굉장히 많이 소모되었다. 이런 빈티지는 챌린지 빈티지라고 해서 그나마 좋은 표현을 사용합니다. 다른 빈티지를 나타내는 다른 표현들도 있긴 하지만 이 네 가지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아마도 와인 빈티지에 대한 표현 중에 절반 이상은 기억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레이트 빈티지, 굿 빈티지, 클래식 빈티지, 챌린지 빈티지입니다. 그리고 나선 배드 빈티지가 있겠네요. 두 번째로 좋은 빈티지와 나쁜 빈티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좋은 빈티지와 나쁜 빈티지를 와인으로 알 수 있는 가장 큰 점은 시음 적정기가 달라진다 라는 점입니다. 조금은 어려운 표현이실 수 있는데요. 와인은 출시된 후 바로 마시는 것보다는 에이징을 시킨 후에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 천천히 즐기시는 게 더 맛있는 와인을 즐기는 방법이시기도 합니다. 여기서 빈티지의 차이에 따라서 가장 맛있게 마실 수 있는 시점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빈티지는 2년에서 5년 또는 5년에서 8년 지나면 맛있어진다고 한다면 그레이트 빈티지 같은 경우는 15년, 20년 이상을 숙성해서 마셔야 제대로 된 시음 적기를 만나는 와인들도 있거든요. 마치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여름에 담그는 겉절이용 배추와 겨울에 담그는 김장김치 배추의 단단함과 수분 함유량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좋은 빈티지의 와인은 출시된 뒤 바로 마시기보다 시간을 들여 셀러링을 하고 나서 안정화가 끝나고 드셨을 때 비로소 참맛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좋은 빈티지의 와인을 사두고 천천히 묵혀두었다가 좋은 날을 골라서 오픈하는 그런 즐거운 문화가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이 좋은 빈티지의 와인은 숙성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단점이 될 수 있는 요소도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어린 상태에서 와인을 오픈해 마셔버리게 되면 입을 조여주는 요소인 탄닌이 너무 과해서 굉장히 떫은 느낌을 느낄 수도 있고 당도와 산도의 밸런스가 맞지 않아 어느 한쪽으로 튀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좋은 빈티지의 와인들을 마시기 위해서는 적정 연도의 숙성 기간이 필요하니 좋은 빈티지의 와인을 만나셨을 때는 바로 드시기보다는 셀러에 조금이라도 숙성을 시킨 후에 안정화 과정을 거쳐서 드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좋은 빈티지의 와인이 왜 다른 빈티지 와인보다 비쌀까? 라는 문제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시는 유명한 와이너리의 와인 중 탑 클래스의 와인들은 반드시 똑같은 시즌의 와인을 출시하지 않습니다. 수확된 빈티지의 특성과 양조된 와인의 특성을 고려해서 충분한 안정화 시간을 거친 뒤 출시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예로 스페인의 와이너리에서는 2006년이 먼저 출시하고 4년 뒤에 2000년의 빈티지 와인을 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시간에 대한 비용이 더 추가가 되기 때문에 와인 가격이 조금 더 높아지기 마련이고요. 이 첫 번째 요건을 지나 한정된 수량만을 판매하기 때문에 나이키의 디올과 또는 지드래곤 콜라보레이션 방식처럼 발매된 이후 프리미엄이 붙어 리셀 가격이 더욱더 비싸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날 때는 굉장히 높아진 가격에 구매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에 비해 신세계의 와인, 미국, 호주, 칠레, 아르헨티나 등 이런 신세계 와인에서는 매년의 기후 변화가 그렇게 극단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에 빈티지의 차이가 매우 적은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탑 클래스의 와이너리들은 그 해의 빈티지가 좋지 않다면 그 라인의 와인 자체를 생산하지 않고 하위 버전으로 발매를 하던지 아예 1년의 포도를 폐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프리미엄을 받기 위한 퀄리티 메인테넌스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그레이트 빈티지의 와인이 지금 마셨을 때 최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좋지 않은 빈티지의 와인을 지금 마셨을 때 그때가 최상의 시음적기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연유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번 주에 마실 파티 기념 와인, 다음 주에 마실 동호회에서 마실 와인, 다음 달에 마실 행사 자리에서 마실 와인을 고르신다면 반드시 그레이트 빈티지를 고르시기보다는 비교적 좋지 않은 빈티지의 와인을 고르셔서 시음 적기에 맞추시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2년 빈티지는 보르도에서 굉장히 좋지 않은 빈티지입니다. 이에 반해 2015년 빈티지는 굉장히 좋은 빈티지고요. 두 빈티지의 가격 차이는 적게는 1.5배부터 3배까지 납니다. 지금 2015년의 그랑코리 와인을 열어보시면 의외로 너무 단단해서 마시기가 힘들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3년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2012년 와인은 숙성 잠재력이 비교적 약하기 때문에 지금이 시음적기이실 수도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최근 빈티지의 탑클래스 와인을 드실 때는 좋지 않은 빈티지를 먼저 선택하는 것, 이것이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좋지 않은 빈티지에는 포도 자체의 원료 특성이 적기 때문에 양조자의 와인 메이커의 노력이 조금 더 많이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와인 하우스의 특성을 조금 더 잘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죠. 단지 맛있는 와인이라기보다 그 와인 하우스의 특징과 특성을 제대로 충분히 즐기시고 싶다면 좋지 않은 빈티지의 와인을 드시면서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어떤 빈티지가 좋고 어떤 빈티지가 나쁜지 이 빈티지는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빈티지 차트라고 검색하시면 언제든 보실 수 있습니다. 또는 휴대폰에 저장해 두셨다가 와인을 구매하실 때 빈티지를 보시고 비교해 보시는 것도 재밌는 일이 될 수 있겠네요.
오늘은 와인 빈티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조금이라도 시청자분의 와인력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와인에 관한 어떠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